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7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데 국정감사에서 늘 화제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과연 정치를 할 것인가? 마침 그 질문이 나왔길래 그 질문과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어떻게 됐는가 하는 부분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냥 제 나름대로 흥미로운 그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전임 법무부 장관이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한동훈 장관님을 제가 처음에 봤던 게 법무부에 오셔서 전임 인사할 때였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느끼는 것은 정작 장관께서 전임 정부와 인사들에 대해 혐오와 증오 정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지 염려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저도 잘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박범계 의원이 정서를 묻는 건데 생각의 대상은 아니다. 혹시 본인이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면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 대단히 좋지 않은 정서라는 점을 지적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동훈 장관이 여기에 한마디도 또 지지 않고 저는 그렇지 않고 의원님도 저한테 안 그래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늘 한동훈 장관이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또박또박 말대꾸를 하고 한 번도 그냥 넘어가는 적이 없다. 이걸 가지고 이제 일각에서는 자, 좀 정치인으로 만약에 크려면 성숙되지 못한 자세다. 왜냐하면 그런 태도가 좀 불편하다고 느낄 만한 유권자들도 꽤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걸로 인해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팬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팬덤의 이면을 보면 반대하는 사람은 뭐 어차피 어쩔 수가 없고 중간층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한동훈을 좋아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의 중간층. 뭐 그게 대략 이제 뭐 보수 중도, 아니 보수 진보 빼면 뭐 중간에 한 30 내지 40% 정도가 이제 그런 유권자층이다라고 한다면 그런 유권자층한테 약간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가 있다. 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거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박범계 장관이 얘기한 것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정치를 할 경우에 여기 있죠. 전임 정부 사람들에게 혐오와 증오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게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 대단히 좋지 않은 정서다. 뭐 이런 지적을 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뭐 이건 뭐 진정으로 그걸 그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다만 박범계 의원으로서는 그러니까 혹시 국가를 운영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고언을 한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민주당의 권칠승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직접 질문을 했습니다. 출마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한동훈 장관이 제가 여기서 그런 말씀을 왜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그런 생각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재 그런 생각은 없다. 자, 여기서 주목되는 게 현재입니다. 현재. 2022년 10월 6일 현재.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게 정확하게 2년 전에 국정감사입니다. 국민의힘 김도우 의원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정치할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퇴임 후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김도우 의원이 그런 그 봉사한다는 방법에 정치도 들어가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윤 총장이 그건 뭐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당시로서는 여당이었죠. 민주당한테 저 정치하려고 한다. 뭐 이런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워딩을 그대로 보면 그건 뭐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 그래서 이게 그 2년 전 국정감사의 최고의 화제 장면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뒤에 실제 그러니까 이때가 10월이니까 실제 5개월 뒤에 검찰총장을 그만뒀고요.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게 김도우 의원이 이 나중에 언론 인터뷰를 했더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때 정말 짜고 친 거 아니냐,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김도읍 의원이 아니다. 자기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다. 그럴 수 있죠. 그 당시에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적당한 대권주자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로서 대권주자라고 한다면 홍준표 현재 대구시장 그 정도가 있었죠. 뭐 그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으로 들어오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궁금해서 물어봤다. 그러면서 이때 김도읍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험난한 정치판으로 들어오면 여러 단계의 검증 과정을 거칠 것이다. 그러니까 김도읍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긴 했지만 궁금해서 실제 대통령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약간 반신반의를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 국정감사에서 이런 발언이 있고 나서요, 그 다음 달에 바로 반전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국면이 있었죠. 그 뭐 20 며칠인데 11월 20 며칠에 징계를 한다고 하니까 바로 이 징계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가처분 신청을 했고요. 실제 징계를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화제의 중심에 들어가고, 그래서 12월 달에 한국갤럽 기준으로 따지면 13%를 얻습니다.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어찌 보면 이것이 굉장히 결정적 장면이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제 2021년 뭐 1월, 2월 뭐 이때 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어받아서 법무부 장관을 해가면서 여전히 무슨 그 윤석열 검찰총장 패싱 인사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윤 총장의 대선 후보 지지율은 더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제 검수완박법, 중대범죄수사청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제 드디어 3월 4일, 작년이죠. 그게 작년밖에 안 됐습니다. 3월 4일에 검찰총장을 던집니다. 그리고서 6월 29일 날 정치참여선언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대통령이 됐는데, 이 당시를 보면 사실은 2020년 1월 달에 보면 세계일보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1월 26일부터 28일까지입니다. 그때 대선 후보 지지율이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1등이었습니다. 32.2%.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10.8%였습니다. 후보가 아니었죠. 이때는 검찰총장이. 그리고 한국갤럽 기준으로 따지면 1월 초에 1%였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게 2020년 11월 달에, 12월 달에 13%까지 올라간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정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둘 간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그 발언을 했고, 그러면 여론조사에서 내 이름을 빼달라 라고 한 데 대해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때 1월 달에 1%가 나오니까 2월 달에 여론조사에서 나를 빼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한국갤럽 여론조사는요, 응답자가 답변을 하는 겁니다. 여론조사 기관에서 불러주는 게 아니고, 여론조사 기관에서 불러주는 거라면 여론조사 기관에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빼고 불러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응답자가 윤석열이라고 답변을 하는데 그걸 빼고 결과를 발표한다? 그러면 여론조사 왜곡이죠.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이 불가능한 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알았을까요? 알았죠, 당연히. 그건 뭐 우리 같은 사람도 다 아는 상황이니까. 그런데도 빼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뺄 수 없는 걸 알면서. 이런 건 이제 정무적 판단이라고 보여지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9월 22일이죠. 국회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질문을 받고 제가 여기서 빼달라는 말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호들갑을 떠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러면서 답변을 거절한 거죠. 자, 그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치할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여론조사에서 빼달라는 생각, 빼달라는 이 답변, 그 다음에 출마할 계획이 있느냐는 거에 대해서
현재 그런 생각은 없다라고 답변한 것 등을 종합하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글쎄,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추정의 영역입니다. 사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본인도 정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해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검사였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검사로서 최고 목표는 검찰총장이 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안 되고 뛰어넘어서 장관이 돼버렸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검찰총장으로 다시 갈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죠. 그러면 장관을 몇 년을 할지 모르겠는데, 글쎄 윤석열 정부 5년간 내내 장관을 할까요? 뭐 그런 사람이 있긴 합니다. 과거 김영삼 정부 때 오인환 공보처 장관이 내내 했습니다. 장관을. 있긴 하죠. 그러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우선 2024년 4월 달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 총선에 출마할 것인가? 조금 애매하죠. 지금 한 15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출마할 것인가? 조금 애매한데 제가 그냥 흥미로운 분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총선에는 제가 보기엔 물론 정치라는 건 뭐 수시로 여건이 변하니까 그 상황이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 총선에 출마할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일각의 찌라시 같은 걸 보면 뭐 대표에 출마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글쎄요, 내년 2월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하는데 대표 출마하려면요, 글쎄 뭐 한두 달 내로 장관직을 던져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을 국민의힘 대표로 그렇게 활용할 것 같지는 않고, 뭐 가능하다면 2024년 총선은 뭐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만, 할까요 과연? 저는 안 할 거로 보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을 뭔가 정치권에 데뷔시키고자 한다면 오히려 곧바로 대선에 데뷔시킬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본인은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이 없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현재 그런 생각이 없다. 현재라는 거는 2022년 10월 6일 현재니까 10월 7일 날 오늘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한동훈 장관이 제가 느끼기에는 정치를 할 생각이 있는 거구나. 왜냐하면 장관을 그만두고 나면 이제 변호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팬덤이 있죠, 본인의.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여론조사에서 자기 이름 빼달라는 요청을 뭐 해도 별 의미가 없지만 할 생각도 지금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출마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그런 생각이 없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다 종합해보면 출마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성공 가능성이나 실제 결심에까지 이르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그건 또 엄청난 변수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일각에서 이런저런 관측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처럼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던 사람이 요 발언들을 관찰해 보면 이 사람은 정치를 할 생각이 있다. 그래서 빠르면 내후년에 총선에 나올 생각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대선에 나올 생각도 없는 게 아니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는 이제 뭐 시간이 많이 이제 지나봐야 어떻게 되는지, 또 지금은 설령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뭐 몇 달 뒤에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여건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지금 현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런저런 뭐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람 머릿속에 적어도 정치를 할 생각이 아예 없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분석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